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항상 이 리포트 리뷰를 해주시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LG 디스플레이와 SFA, AP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 대장주 그리고 SFA, AP 시스템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꼭 살펴봐야 하는 이유, 핵심만 모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종을 왜 이 시기에 살펴보아야 하는가? 핵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간 시장의 움직임의 트렌드를 좀 보면요. 컨텐츠, 게임, 메타버스, NFT, 그리고 반도체, 통신 장비, 그리고 나서 OLED까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속에서 저는 통신 장비, 반도체, OLED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본다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릅니다. 컨텐츠, 게임, NFT,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모두 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들로 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들을 좀 봤을 때 OLED도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는 장비들이 내년도 애플의 XR 헤드셋, 후년도 AR 글라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쯤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해서 메타 플랫폼즈가 되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햅틱 장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3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의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작으로 메타버스, AR, VR, XR 기기들의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한몫,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액정 디스플레이가 OLED로 변화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올해 44%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스마트폰 출하량도 전년 대비 33%가량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폰 12, 13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이 채용되고 있고 중화권 업체들,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데에서도 OLED 침투율이 20년도 29%, 21년도 40%, 22년도 46%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디스플레이, 그 중에서도 OLED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트북에서도 예상 이상의 OLED 패널 출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350만 대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상향되면서 490만 대, 여기서 재차 상향을 하면서 560만 대까지도 노트북용 OLED 패널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트북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보다 노트북 화면이 최소 5배 이상부터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패널, 면적 출하량에 있어서는 노트북의 이 성장성도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화면으로 본다면 OLED 중에서는 TV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내년도 퀀텀 닷 OLED TV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OLED 패널 그리고 OLED TV 시장의 전성기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OLED TV 패널 출하량이 20년도 447만 대, 21년도 802만 대, 22년도는 1083만 대가량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산업부장의 산업 전망은 꾸준하게 한 발자국씩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심지어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을 5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바닥에서 모아갈 종목들은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쓰이는 곳이 참 많은데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까지 있습니다. 또 대형 OLED 시장의 전망까지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디스플레이 업종들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3가지 중에서는 핵심 포인트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3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SFA, AP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LCD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 삼성전자형 LCD 공급량이 5배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5배라는 부분들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은가? 중국의 LCD 패널 의존도가 7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LG로부터 LCD 패널을 공급을 받으면서 가격 협상력을 조금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LCD 패널 공급 비중 확대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LG 디스플레이는 또 삼성전자가 OLED 패널 공급에 대한 요청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삼성전자 퀀텀닷 QD OLED TV가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양산을 감당할 만큼 캐파가 준비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OLED 패널 캐파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10배에서 15배 정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정도는 우리에게 OLED 패널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유자분들은 지켜가고 추세 하단에서는 비중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 횡보 시에 모아가는 전략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SFA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말씀을 드리면서 디스플레이와 비디스플레이의 50대 50 이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견조해지고 있고 자회사 SFA 반도체 실적 호조로 인해서 3분기 디스플레이 업종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SFA는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반도체는 여전히 방어적인 영업이익을 방어해주고 유지해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앞으로 영업이익은 더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 423억 원, 2분기 490억 원, 3분기 516억 원, 4분기는 527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 이렇게 플러스 양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가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년째 매출액 1조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중에서는 견조한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SFA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끝으로 AP 시스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SFA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매출 비중을 보면 95대 5, 디스플레이가 95, 반도체가 5, 디스플레이가 85, 반도체가 15, 이 정도로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황의 호주에 따라서 매출액을 서로 양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SFA보다는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일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SFA도 그렇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끝으로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AP 시스템도 파트론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1,000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000원 언저리가 일부 박스 추세 상단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이 박스를 깨지 않고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23,450원으로 전일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추세 하단에서는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영업이익률 개선들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비교했을 때에도 영업이익은 1분기 122억 원, 2분기 162억 원, 3분기 160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또는 영업이익의 방어가 가능했던 이유는 고수익 반도체 장비나 부품 쪽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었고 앞으로 업황 개선에 따라서 국내외 OLED 관련 신규 투자가 있을 경우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1분기 10.8%, 2분기 11.2%, 3분기 16.7%로 영업이익률 이익 체질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좋은 영업이익 체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OLED 후공정 캐파 베트남 증설에 대한 이슈가 수혜로 AP 시스템에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향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모두 다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 AP 시스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놓여져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도 유의미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유심한 관찰 그리고 관심 이어가야 될 섹터와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OLED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